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4기의 추가 반입에 대해서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국방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쏟아지는 문자 폭탄만 폭탄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 견디기 어렵다. 이런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그럴 때가 좋은 때다. 또 뭐 이런 얘기도 한 부산 해운대 갑의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하여간 이거 사드 4기 추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보고를 거부한 게 아니고, 네.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되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보고를 거부했다면, 네. 항명이고, 새 정권에 대한 비협조이기 때문에, 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보고를 아직 안 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나는데, 네. 이거를 보고를 안 했다. 이런 건 대역죄죠. 네. 근데 사드가 이미 배치됐고, 네. 또, 사드 한 포대가 6기로 구성되어 있고, 네. 6기 중에 2기는 배치되고, 4기는 지금 배치 예정이다. 이런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알만한 사람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게 뭔지 더 자세하게 궁금증이 있으면, 네. 보고하라고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지 네네. 이해가 좀 안 되죠. 국정부 자문위원회 쪽에 25일 보고를 안 했다는 거고, 한민국 국방장관, 국방부 쪽은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정 실장이 대통령이가 그 얘기를 듣고 보고했으니까 대통령이 4기가 추가 반입됐다는 걸 알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이게 지금 진실 게임 아주 좀 우스운꼴이 돼버렸는데 네네. 청와대는 보고 안 했다 그러고 네. 국방부는 또 보고했다 이렇게 지금 그러고 되는 있어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방부가 보통 공무원들이 보고 네. 안 한 걸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들통나면은 예. 이건 허위 보고이기 때문에 네. 크게 징계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한 거예요. 지금 국방부가 진상조사 네. 대상이 아니라 청와대가 진상조사 대상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고 누락했다 그러면 보고 지시하면 될 일이고, 네. 보고했는데도 대통령이 모른다 그러면 청와대 내에 보고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청와대가 문제인 거죠. 자, 그 전에 25일날 국정자문위원회 쪽에다 국방부 보고에서 이거를 빠뜨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빠뜨렸으면, 네, 아니 그 다음 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국방부 얘기인데, 예. 자문위원회가 지금 인수위 역할을 해서 전체를 짜고 있으니까 거기다 또 보고를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어디 보고하든 네. 아직 보고 안 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하면 된다는 거죠. 권력을 예. 그렇게 쓰라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 하루가 급한 보고사항이냐 이게. 네. 이미 6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6기가 한 세트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네. 이제 혹시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개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성주는 지금 환경 영향 평가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되는 그러니까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청와대가 오해하고 있는 게 네. 국방부가 공식 확인 안 했다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는 다 알려져 있었던 건데. 네네. 근데 과거에도 페이트리어트 2, 3 미사일 이런 거 들어왔을 때 네네.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전략 무기 같은 경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네. 그런 무기가 들어왔다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그 해당 나라 국방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안보상 공개하는 게 그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네. 이
무기라는 건 대상이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자극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굳이 이거를 발표한다는 것이 또 우리의 이제 네. 기밀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방부가 공식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정말 네. 황당하다고 느꼈던 게 국민에게 비공개를 했다. 네. 이 사실을 그 말은 국방부가 공식 확인 안 했다는 거거든요. 네. 국방부가 공식 확인하는 게 문제예요. 공식 확인 안 해주는 게 원칙이고 정상적인데 네. 네. 이 청와대가 오히려 그걸 잘못 알고 있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국방에 대한 예.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네.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고 사실상 이것은 네. 청와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받아야 될 네. 그런 부끄러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제 사드 한 개 포대가 총 이제 6기의 발사대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머지 이제 4기가 반입돼서 어디 이제 부대에 있다는 건데, 이거 YTN이 특종 보도를 했다고요. 4월 26일로 저 기억하는데요. 발사대. 그때 방송으로 다 예. 찍었잖아요. 네, 찍어서 밤에 몰래 찍어가지고 방송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보고를 정정당당하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를 느끼고 계시니까. 보고를 그때까지 안 한 것이고 네. 만약에 안 했다면 이것도 사실 아까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보고를 의도적으로 은폐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청와대 이야기는 보고를 은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은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청와대 자, 자체 설명이 안 되는 그렇다면 거죠. 청와대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도 잘 모르겠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거다. 네. 중국은 지금 문제 삼는 게 미사일 몇 기냐가 아니고 레이더. 레이더죠. 네. 근데 미사일 몇 기, 이건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데, 이런 미사일을 문제 삼아서, 네네. 한미 관계도 좋을 게 없고, 한중 관계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고, 네. 이거는 청와대의 총체적 오판이 아닌가, 저는. 네. 자,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청와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 영향 평가를 네. 하고 나서 배치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이미 했는데, 그것도 뚱다지 같은 소리죠.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바른정당 창당에 주도적 했던 13분인가요? 예. 네, 자유한국당으로 갔는데 어제 의총에서 왜 돌아와가지고 아무도 반성하고 그러지 않느냐고 질타를 받았다는 게 뉴스 나왔습니다. 그분들이 바른정당이 내세우고 있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적을 찾아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언론 인터뷰에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네.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탈당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인 평가가 이미 끝났다고 판단이 되고. 네, 부산의 네. 그 지역구신데 해운대 갑이잖아요. 예. 하태경 의원. 부산 쪽의 의원들이 청문회 그 스타로 떴었는데 다시 돌아갔거든요. 부산 지역의 여론 같은 거를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은 우문 같아요. 이미 평가가 다 끝난 것을. 아니, 하태경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아니 이미 평가가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난 사안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언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인사청문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게 있는데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절차에는 이제 참여하기로 했는데 당론 반대, 당론 찬성 이게 정해졌습니까? 알아서 의원 소신껏 투표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당론 반대는 오보고요. 네네. 어제 제가 원내대표 확인하니까 네. 그냥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그 문재인 정부가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네네. 그래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견해를 표명했다 이 정도고요. 네네. 투표는 소신 투표하라는 것이고, 네. 실제로 바른정당이 당론 투표는 약간 구시대적인 잔재다. 그렇죠. 예. 의원 개개인의
자기 다 정치처럼 입법기관인데 의원들이 예. 소신껏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바른정당은 국가안보사안이라든지 네. 이런 사안이 아니고서 국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네네. 당원 투표라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현직 의원들 4명이 어제 대거 이제 장관직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의원들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실제로 의원들 중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들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이 장관이라는 것은 그 포괄적이고 정무적인 일을 하는 자리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또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네. 영국은 그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힙니다. 네. 그래야 정권의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산자부 장관을 하다가 전혀 상관이 없는 좀 거리가 먼 네. 뭐 교육부 장관을 한다든지 네. 또 뭐 문화체육부 장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정무직 장관 자리는 뭐 일각에 보니까 뭐 상임위 활동을 전혀 한 사람이 아닌데도 네네. 장관으로 뽑았다. 뭐 그런 거는 조금 예. 부적절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수명이죠. 바른정당이요. 예. 네. 국민의당이 한 40명입니다. 일정 부분 뭐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연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책적 연대는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묻지마 공학적인 연대는 사실 뭐 국민들한테 감동도 없고 시너지도 없죠. 근데 지금 뭐 정책적 연대를 논하기 전에 네.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두 당의 공통적인 문제가 각 당의 정체성이 뭔지가 아하. 색깔이 뭔지가 좀 네. 불분명합니다. 네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좀 혁신할 필요가 있고 그 네. 핵심은 자기의 정치적 노선이 무엇이냐, 비전이 무엇이냐. 네네. 예를 들어 지금의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색깔이 좀 뚜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자기의 색깔을 좀 분명히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 연대의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정당의 색깔이 분명하다고 그러셨는데 아니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홍준표 전 후보가 바른정당을 향해서 뭐 금수저 2세 배신의 상징 결국 정치적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24%를 지지받은 보수 정당의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네. 좀 발언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본인은 스트롱맨이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스프링맨이에요. 스프링맨. 발언이 어디로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 그 전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향단이다. 그리고 네. 친박은 양아치 집단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네. 또 뭐 친박까지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네. 말이 확 바뀌더니만 또 최근에는 당대표 선거하는데 친박은 나오지도 마라 하고 또 엄청나게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발언의 일관성이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빼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바른정당을 또 비판하는데 또 나중에 또 되면은 바른정당에 도움이 필요한 바른정당에 대해서 좋게 네. 틀림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또 그런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정치 요즘은 다 기록이 되거든요. 국민들 그렇죠. 기억이 아무리 없다고 하더라도 예. 다 찾아내기 때문에 네. 이런 스프링 정치, 스프링맨 홍준표 좀 자기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른정당이 지금 그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데 지금 보수 정치의 현주소 완전히 뭐 그냥 무너졌다고 보는 언론도 많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새로운 보수를 창출할 만합니까? 그 잠재력은 충분히 있죠. 왜 잠재력이 있냐면 네. 이번에 그 유승민 후보가 네네. 20, 30대 열광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 현상은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우리가 과거 그 새누리당 때나 그 이전 어딥니까 신한국당 한나라당 때도 그
예. 유세 나가면 다 나이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거의 20, 30대로 바글바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젊은 보수가 됐다. 이 말은 새로운 보수에 대한 열망이 그 정도로 크다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을 좀 잘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 네네. 색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화돼야 된다. 그 세대의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네. 정치는 사실은 뭐 텃밭이 어디냐 하고 영남이냐 호남이냐 충청이냐 뭐 이런 것으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좀 무너진 것 같은 건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바른정당은 어디를 텃밭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네. 수도권일 겁니다. 수도권하고 부산, 네. TK도 괜찮고요. 네네. 호남에서도 이번에 지지율이 뭐 작게 나왔지만 다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다음엔 찍어줄게. 그러니까 호감도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이현주 의원에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정치가 참 좋을 때였다 뭐 이렇게 좋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현주 의원은 좀 네. 이현주 의원이 저도 뭐 문자를 만 통 이상 받아. 네. 네. 이현주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현주 의원은 네.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지하고 비판하고 또 비판하다 보면 강도 높게 비판하다 보면 뭐 욕도 있고 뭐 이런 네. 건 저는 양해는 해줄 수 있다고 봐요.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네. 이현주 의원은 그 명예훼손에 네. 해당하는 그러니까 모욕이 아니라 허위 사실에 대한 본인의 의정 활동에 대한 허위 사실 이렇게 취한 명예훼손 문자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은 조금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예. 약간 모략, 음해 이런 것이기 네. 때문에 아마 이현주 의원 쪽이 법적 대응을 한다니까요. 네네. 당권에 당권에 도전하실 겁니까? 당 대표? 사실 제가 이제 유승민 짧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대표가 지도부가 되는 그런 지도부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는데 네. 유승민 대표가 굉장히 지금 완강하게 고사를 하고 오히려 저 같은 사람 보고 네. 나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승민 대표가 안 나오는 게 확실해질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할지 조금 더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 감사합니다. 해운대 갑의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